올해 안으로 좋은 청년 정책 100가지를 찾기 위한 청년 학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를 찾아서 아침, 점심, 저녁 1,000원 식사 현황을 살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생에게 1,000원 아침밥 주기 정책 실천 운동을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앞장서서 벌이겠습니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까지 챙기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은 국가와 농민을 위해서 밥 2공기 먹기라도 할 용의는 있지만은 우선은 모든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주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정책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제안 드립니다. 모든 대학생의 1,000원 아침밥, 이것이 민주당의 새로 신임 정책위가 출발한 이후에 저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좋은 청년 정책 1호입니다. 이벤트로 일회성으로 찾아가고 끝내는 통상적으로 주요 정당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호는 곧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어려울 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입니다. 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호 정책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방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즉 청년 동행 카드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온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월 5만 원 교통 바우처를 정부가 대안 없이 종료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또 예산도 충분히 여당과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법 통과와 함께 내년 예산에 복원돼서 반영되도록 할 테니까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쏠쏠한 이 교통비, 교통동행 카드, 청년 동행 카드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민주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을 다음번 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 회의, 지난번에 1,000원 아침밥을 결의했던 회의, 줌회의의 의제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만약 민생에 필요한 일에 늑장을 부린다면 우선 민주당, 국회 다수당이 앞장서고, 두 번째로 민주당의 지자체가 또 앞장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좋은 민생 풀어가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소속의 일선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중앙정부나 국민의힘이 계속 늑장을 부린다면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직접 저희가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정부 여당 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같은 비상시, 그리고 산간 벽지나 해외, 그리고 두 번째, 즉 재진 이후 등등의 원칙과 조건 하에서 신중하게 진행해 온 사안입니다. 정부 여당이 현실이나 내용을 모르고 초진부터 비대면 허용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이 정책적 혼선과 의료계의 어떤 긴장 내지는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혼선이 없도록, 정책 혼선이 없도록 풀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내대표께서 3+3 이 양곡관리법 등에 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양당 원내대표 간의 토론이 부담스러우셔서 그냥 정책위 의장 간의 실무 토론으로 하시겠다면은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최소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정책위 의장들은 여야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 의장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이 직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무답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에서 주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도 언론과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련한 토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는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에는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잉여 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과된 법은 선생산 조정 후 매수 판단입니다. 법 어디에도 매수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된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 총리, 장관이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잘 가지가 않고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재량 있는 강제 매수, 이것이 국어적으로 말이 됩니까? 재량 있는 강제, 이런 국어가 존재합니까? 저는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재 결정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 분인 줄 알았더니 국어 실력에 미달하신 분이 꽤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총체적인 국어 미달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 농민의 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여당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막무가내의 정부 여당을 진지하게 설득하고 토론해서 국민과 함께 쌀 가격 폭락 대책을 세우고 농민을 보호하고 국정의 민주적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